사실 뭐 여기저기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참 저희 당 사정이 막 웃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것인데, 특히 이제 우리 충청도는 저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충청도 정치를 잘못하면 저희 당이 집권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가고 있어서 정말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충청도로 내려오면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단체장들을 다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이겼고 또 시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다음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이 충청도 출신 당대표 뽑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예, 쉽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나 이런 게.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자꾸 좌절하고 지난 12월 이후에 용기가 안 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제가 힘이 나는 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정말 우리가 좀 희망이 좀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좀 지난 대전 전당대회 때 제가 여러분들 뵀는데 그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시면 우리 당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뭐 지자체 시구 의원님들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우리가 중부 전선에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내년에 우리가 성과를 얻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기는 겁니다. 광역단체장 그렇지만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왜 좌절할 필요가 없는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렵죠. 저도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하면서 공개적인 뭐 발언도 문제지만 정말 민주당 분들 좀 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내란이잖아, 내란당이잖아,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딜레마가 좀 있잖아요. 그죠? 개헌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드릴지 고민 중이기도 한데, 우리가 개헌한 거, 그 사실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내란을 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무슨 내란 세력이다 이런 게 주눅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1년이 지나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계속 내란 프레임 속에서 못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극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저는 수세적으로 자꾸 밀리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 뭐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겠죠? 네. 요즘 국회 국정감사 보면 답답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가능하면 논리로 얘기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이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국회 가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자꾸.
한번 잠깐만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한 게 뭡니까? 전부 다 이재명 지우기, 재판 중단시키기,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을 만드느냐 합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수가 있습니까?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감경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이 자리가 무슨 추미애 의원이 가족회의하는 자리예요?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부의 애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빨리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대한민국 국회,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짤막하게 행정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도 이제 작년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상임이라고 지금 보니까 아무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가지 재판 12개의 혐의를 지우겠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우려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 지우려고 나라를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지우겠다고 나라를 망가뜨리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바뀔 수 있고 우리도 집권하면 민주당도 집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1월, 12월 되면 민주당이 이제 재판중지법이다, 대법관 증언법이다 이거 막 통과시킬 텐데 우리가 못 막을 수 있습니다. 막고 싶지만 못 막을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한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못 보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통령 한 명 범죄 흔적 지우기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아니 우리 뭐 이건 잘못했고요. 이것도 물론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첫 번째 메시지 전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는 가실 필요가 있다. 우리 충분히 반성할 거 반성하고 우리가 지금 재판 받을 거 재판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신적으로 밀리지 맙시다. 우리 이기고 집권해서 더 잘하면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정치인의 도리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변명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역에서 헌신하신 분들 아마 더 많으실 텐데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또 현장대로 가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우리가 내란 제가 참 이거 시작하기 전에 8월 전당대회 때 정말 우리 충청에서 많은 지지 보내주셔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내가 전당대회 나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 열흘 부산에서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보면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우리 당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중앙당에서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이 부분을 피해야 되겠다. 좀 더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당 대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소리치고 또 광화문도 나오시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이 당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의 과제를 피하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정치를 할지 이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지지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또 여러분들 지지해 주셔서 어쨌든 1등으로 최고위원 당선 시켜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도 출발해서 TV조선에서 마지막 2023년도에 그만두면서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을 우리 당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된다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싸움판 한가운데 끌려 나올 줄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내세우는 게, 언론계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정치인들 왜 저렇게 싸울까, 그죠? 밖에서 보면 그런, 물론 뭐 시의회나 이런데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은 왜 그런 건지 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잘 쓰잖아요. 우리 정치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품위 있게 품격 찾아가면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험한 곳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진흙탕이 있고 깊은 물이 있는데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국민들 보고, 우리 지지자들을 보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봐 죽는지 안 죽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지자들이 있는데 위험한데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그러면 내가 들어가봐 괜찮으면 당신들도 따라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더구나 여러분하고 저는 뭡니까? 동지 아닙니까? 그죠? 동지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지역 가보면 막 울컥울컥합니다. 눈물 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나라 잘 되자고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웃들, 우리 주변 잘 되자고. 물론 뭐 정치가 의원, 국회의원도 좋고 시장도 좋고 뭐 시의원, 도의원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인들 마음 한구석에 그런 국가관, 그런 애국관 없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뭐 내년 선거에 나오실 분들도 많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이 당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진심이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언론계에서 오래 생활했는데, 다만 앵커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앵커 하다가 제가 사실은 2017년도에 TV조선을 가서 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2017년 5월 달에 이제 내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가서 정말 문재인 정부와 열심히 저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소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절반의 정당의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인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뭐 성남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저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잘했네 못했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았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의 그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로 들어오면서 제가 한 일은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만둔 것이고, 근데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으니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것까지는 또 한 번 내가 싸워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제 선거 때도 외쳤고 작년 선거에서도 외쳤거든요.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한 사람 살리자고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 정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독재국가 밑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더라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민주당의 차이가 뭐냐? 시간 되는 말씀 중에서 할 말씀 얘기가 좀 많아서 우리와 민주당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굉장히 우리 보수정당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치주의를 옳다고 믿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한 사람만 집권하면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 민주당 사람들은 한번 집권을 하면 안 뺏기려고 해요. 독재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100년 집권, 나라가 한 정당이 100년 집권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그거는 공산국가가 그런 거잖아요.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본성 속에는 독재의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 행복합니다. 우리 당을 내란당으로 몰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란 아니죠? 내란 아니죠. 그런데 입만 열면 내란. 내란. 여러분들은 내란 동조자, 내란 구역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해산되어야 돼.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해산되고 나면 자기들이 그냥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내란 중이다.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내란 중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신문 보셔서 다 알겠지만 내란 정당을 우리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내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현재 내란 정당 청구서를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내란이냐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무슨 내란을 했냐? 여러분들 내란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닙니다. 무슨 내란을 합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결국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에요. 지금 입법부 장악을 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는 나라들을 보면 언론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본인들이 지은 죄는 다 사면되거든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지금 법사위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12명인데 26명으로 늘려서 다 이재명이 지명하면 그 사법부 자기네들 사법부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 되는 거예요. 원님 재판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부 완전 장악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결국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서울 지역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은 이미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서울은 이미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엄이라는 그 엄청난 굴레를 쓰고 있어서 작년 이맘때쯤 해도 우리 끝났다 이제 방금 10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그 영향이요.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일단 경기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저희 당에서 10월 11월 달에 이것만 잘 막으면 밑으로 계속 끌어내릴 겁니다. 영남에서부터 계속 올라올 겁니다. 지금 부산, 대구 어렵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절대로 안 집니다. 부산 안 집니다. 우리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약속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깁니다. 맞습니다. 서울 이깁니다. 문제는 경기도 충청도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한민국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마음이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시면 우리가 내년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청도에서 웃으면 다음 총선도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선은 그렇게 했지만 총선에서 지금 충청도에 찾아와야죠. 다. 맞습니다. 때 많습니까? 이깁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다, 뭐 충청도에 뭐 인구가 뭐 호남 인구가 많고 이런 거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정치는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정당 해산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좀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영토를 점거한 뒤에 주권 행사를 배제했습니까? 아니면 국헌을 물랑케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법적으로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데 지금 사법부가 저렇게 알아서 자꾸 가니까 지금 저희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는 국민분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나가주실 거라고 믿고 이게 지금 여론조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막 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도 물러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저희 당 그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 뭐 특검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별별 얘기를 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도 뭐 그날 그 밤에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날 밤에 무슨 내란 그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고 천만에 갔습니다. 제가 그런 하늘에 맹세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그저 야 이게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지나고 나면 밖에서 보면 아니 그게 판단이 안 되나? 저 주변에도 저하고 가까운 우리 보수적 인사들도 아니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걸 판단을 못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날 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한 밤이었고 그 3시간이 그 과정에서 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혼란이 있었고 당 지도부의 판단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좀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란으로 간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날 밤 12월 3일 11시 22분에 우리 주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고 나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자, 국회로 가자. 국회 가서 대책을 세우자 우리가 의논을 해보자 해서 국회로 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23일 32분에 대통령 통화 이후에 국회로 가는 길에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열어준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장소 변경을 자꾸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국회 가서 표결 안 할 거면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국회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모여라 그랬어야지. 그렇게 해서 국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난 내용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시 21분에 대통령과 통화하고 거기 안에 있던 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론 그때 한동훈 대표도 있었고 의총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 아니 국회 표결 막는데 왜 국회로 변경을 합니까?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당을 가지고 자꾸 내란에 동조해서 표결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내란에 동조했냐? 국회의원들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표결에 못 들어간 걸 가지고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해제 표결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표결 해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그럼 나중에 그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도 감옥 가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저희는 판단이 좀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날 밤 행동들이 좀 더 수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국회를 들어오고 이건 미리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에게 물어볼 때도 나는 국회에서 무슨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적발된 걸로 생각을 했다. 그거 아니고서야 국회 군인들이 와서 저는 옆으로 지나갔는데 군인들이 저는 얼굴 좀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저를 그럼 잡아갔었어야죠. 표결 못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들이 저는 되게 헷갈립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끌어내고 뭐 민주당은 무슨 뭐 몇천 명을 죽이려고 무슨 뭐 백을 주문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요즘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저는 그 당시 한동훈 대표와 같이 있으면서 한 대표한테 무슨 얘기 저는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나중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랬어요. 한 대표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고 군인들이 들어오면 나가서 막아라. 그럼 당신 영웅 되는데 뭘 자꾸 숨니? 막아라. 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 들어오는 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 자리에서 그쪽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실하고 짜고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을 내란에 동조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내란 방조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국회의원의 여당 국회의원에 여러분들도 아마 여당 국회의원의 신문으로 거기 있었으면 뭐 불과 사실은 전체적으로 3시간이지만 사실은 40-50분 사이에 그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당 국회의원인데 앞뒤 보지 않고 들어가서 해제부터 했었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고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잘못했어. 그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내란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다 씻어내십시오.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 탄압으로 그런 국면을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계속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 나라를 독재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3군 장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입법부 이미 장악했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행정부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아닙니까? 문제는 사법부, 헌재소장, 대법원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란부으로 몰아서 재판 보내놨는데 나중에 아니야 그거 내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거 우리가 너무 오버한 거야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할 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장악하겠다고 저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순한 겁니다. 지금 대법원 가서 난리치고 대법관 늘리겠다 이런 난리를 치는 게 정말 불순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지만 결국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가 준 형벌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나는 그 재판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나오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근대헌법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원림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봉건국가에서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 너는 뭐, 권장 100대, 너는 50대,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 이해 당사자인데 재판하면 되니. 그래서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철저하게 분리해라. 독립해라. 라고 헌법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걸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대법원장 한 명 바꾸는 게 그렇게 대단해? 대법관 10명 더 있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10명 늘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대법관 한 번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우리만큼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선출직들이 나라 망하는 거 막아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대법관 될 거 아니잖아요. 예. 나 대법관 시켜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막아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아야죠. 우리가 국민에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막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대법관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라를 망하냐 하면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죠. 독재국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독재국가 만들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들이 무슨 민주화 세력이라고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뭐 대충만 봐도 사법부 장악의 직전이 언론 장악이거든요. 방송이 많이 보시죠? 최민희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민희 방통, 위원장. 근데 민주당이 그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도대체? 축의금 저렇게 걷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노무현 씨 사위가 노무현 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위원장이라고 익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분이 남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본회의장에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때는 바로 제명했어요. 자기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근데 지금 최민희,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 정도를 그냥 둔다 당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있을만 먹고 살지 않지만 저 역시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서 돈 모으고 또 합법적인 한계 안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우리 애한테 좀 더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저는 충족하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좀 더 좋은 대학에 편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가재 부모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세상이 저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너는 그냥 살아라 이렇게 버젓이 얘기를 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민희도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방송국에 대해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야. 또 언론에 대해서는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가지고 하는 게 이게 386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나는 완벽하다. 그게 뭡니까? 옛날에 진이 곧 나라다라고 하는 봉건국가의 왕이고 공산당에서 말하는 당은 무오류. 김정은은 오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무오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도 다 인민이 수용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골프를 뭐 36 언든가 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가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나라. 그게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아직도 386 떨거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는 무오류다. 그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다가 나온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괜찮아. 나는 어떤 식으로 추기움을 받아도 괜찮아. 그게 이제 민주당식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망했잖아요. 뭐 상법, 노란법, 투법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업 망가뜨리는 법 아닙니까 저게? 검찰 왜 해체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검찰, 저도 검찰 싫어합니다. 여기 검찰 조사 받아보신 분들 많죠?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 검찰 이렇게 보면 정말 못됐고 이놈들 한번 정말 물면 엄청 괴롭히고, 그러나 검찰은 검찰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왜 검찰을 저렇게 싹을 잘라야 된다? 지금 검찰 캐비넷 안에 이재명 대통령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거잖아요. 12개 혐의. 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사한 사람들 다 뭐 자천되고 그만뒀지만 지금 검찰이 있는 한 정권 바뀌면 가만두겠습니까? 이 검찰이 힘이 빠져도 그냥 검찰이라는 존재를 그냥 두면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집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기둥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비닐로라도 치고 다시 부활할까봐.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의 개혁이냐고요. 저는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우리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가뜨리는 일인데요, 저게. 모든 학자들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서 해방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은 내란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다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위헌이냐. 근데 정말 이 사람들 심각한 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별게 없습니다. 지금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동은 법원에서 걸어줘야죠. 법원에서 100% 건다는 자신 없으니까 내란특별재판부 만들고, 저거 못 만들 수 있으니까 위헌이니까 대법관 늘려서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상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약간 우리 편이지만 그래도 정상의 사람, 눈 2개 달리고 입 하나 달리고 코 하나 달린 사람을 임명해야지. 늘 그럽니다. 우리는.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서도. 우리 보수당은 그런 당입니다. 저는 그런 보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자괴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객관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게 맞잖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쟤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을 늘리면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농담 삼아 뭐 최강욱이나 김어준도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 대법관 보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편 쪽으로 판결해 줄 사람. 대법원 만들잖아요. 대법원이 그 모양이 되면 안 되죠. 그때까지 우선 중요한 지역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귀현 판사인데 인사로 판사 좀 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 말 안 듣는 놈들 다 몰아내야 되겠다. 대법원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는 내년 2월달에 판사 인사하거든요. 그 전에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저 난리를 친 거예요. 한덕수랑 만났다 어쩐다 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과연 무슨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이러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집시다. 제가 진짜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속에서 주저주저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것이구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세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분입니까 시간이? 4시 7분이요? 빨리 좀. 이게 이준석이가 그린 그림인데 유명하죠, 그죠? 대법원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도 민주당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대법원을 민주당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이 사실은 여기 법대라고 대법원 법대입니다. 여기가 대법원장 앉는 자리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근데 무슨 대법원이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옛날에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가서 저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은 저기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거리낌 없이 저러잖아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0석이니까 국회 우리 마음대로 해. 단 한 건도, 제가 법사위에 잠시 드리면 단 한 건도 저희와 협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사, 나경원 의원 간사 시키려고 하는 걸 지금까지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간사 없습니다. 저희 법사위. 간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사 있으면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 안 해도 그냥 협의했잖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법안 1명, 2명 토론하면 토론 종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표결합니다. 이거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제. 내가 힘이 이만큼 가지고 있더라도 나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 조금 양보하는 거. 근데 저는 자꾸 언론들이 우리 보고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양보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있거든. 여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양보해요? 더 갈 수 있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저희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싶죠. 단 하나의 법안도, 단 하나의 의사진행안도 우리에게 협의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역대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양반 충청도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치겠슈. 그러잖아요? 맞아요. 더 분통 터지실 것 같아요. 우리 양반들이 보면 저거 미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나가시면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우린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한 발 뒤로 가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당 안에서도 한 발 뒤로 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당연히 주장해요. 예,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야, 니네가 한 발 뒤로 가야지. 라고 우리 당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에서 강력한 죽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양보하면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국회의원들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죠. 자격 없으면 그만둬야죠. 선출직 공무원들 자격 없으면 그만둬야죠. 그게 뭐 네. 됐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쨌든 여기서 버텨줘야지 나라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를 여기 한 발짝 내려가면 우리는 내란당이 돼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내려가면 그걸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지켜야 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면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제가 정말 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지만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여기 서 있는 분들 보십시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월, 1월 정도 되면 내란재판부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사도 사람인데 술 먹은 거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판사를 바꿔야 된다, 재판장을 바꿔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야 이거 내란 아니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당이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를 두고 그때 가서 그러면 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4월에 우리 정치 상황은 지금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를 잘합니까? 개코. 부동산 엉망 만들어 놨어요. 주가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폭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탄입니다. 물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내 주식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폭탄이 터질 때 그거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하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산소호흡기는 내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깨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검찰도 해체하고 판사도 바꾸고 나라를 박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박살 낸 나라에서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법원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그 나라가 박살낸 상황에서 내란재판부 만들어서 우리 쪽 관련된 사람들 전부 유죄 때려서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란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얘기하면 너 거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구 하는 거에도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예,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를 지키고 저보고도 거구가 그러는데 제가 거구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시장경제 믿고 법치주의 지키자고 하는 게 왜 거구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자꾸 이 사람들이 우리 진영을 허물기 위해서 거부라고 하는데 저 거부라는 얘기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 안에서.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환장하겠슈 진짜. 미치겠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 보편타당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구다 아니다를 나눠가지고 나는 정상적인 우파고 너는 거구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런 부분에 우리 싸워 나갈 수 있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못 싸웁니다. 네. 우리는요 그냥 하나로 시장경제 믿고 네. 법치주의 믿고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건전한 우파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로 갑시다. 아니 광화문 집회 한번 나가면 거구입니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 장외 집회하는 거가 뭐 중도 청에게 부담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내 소신껏 나라 지키겠다고 집회 나간 게 그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네. 저희가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정치공학적 전략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국가관이나 여러분들의 애국심이나 여러분의 당성이나 여러분들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외치라도 야당이 외치지도 않으면 야당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당이 목 아프게 그 추운 날씨에 왜 외칩니까? 나라 망하지 않으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내란, 극우,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청산하는데요, 내란은? 언제 청산하는데요? 계속 외치지만 실제가 없는데 뭘 청산을 합니까? 청산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네가 망해요. 예. 자, 이거 다 드린 얘기고요. 제가 벗고라고 썼지만 내란 프레임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란 프레임에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우리는 유능한 정당이잖아요. 네. 우리는 실력 있는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온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져야죠. 네. 저희 중앙당에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그동안 모셔놓고 적어도 최근 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저하고 장동희 대표가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네.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마지막 과정에 정부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립니다. 대법관 숫자 늘리고 사심제 만들고 대법원 쪽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왜 사법부도 유튜브에서 자주 봅니다. 그 말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들도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잘못된 길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와야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침이 국민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울림이 절정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7, 8개월 남았지만 정말 주눅 들지 마시고 기운차게 우리 힘내면서 그렇게 우리 합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싸우겠습니다. 싸우는 게 필요한 사람인데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참 원망스럽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세상 오면 그때 많은 좋은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혹시 또 선거 앞두고 와서 뵐 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면 뭐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 네, 청양군에서 온 황선만입니다. 예. 이게 싸울 때는 그 야당, 민주당을 보면은 그 약한 고리를 잡고 계속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듯이 지금 그 김현지라는 그 친구 비서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약하다면은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패하는데 우리 당 그 중앙당 그 국회의원님들이 그 뭐 이거 패다 저거 패다 이렇게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만